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터입니다. 오전부터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7.68% 정도 하락분이 나와주고 그 하락을 아래 꼬리로 크게 말아올리는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많이들 어지러우셨을 텐데 브리핑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빠르게 영상 촬영해서 여러분께 뵐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전체적인 비트, 이더리움 시장 흐름 먼저 파악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성 잡아드리고 그 안에서 알트코인, 지금이라도 당장 잡아볼 수 있는 코인들, 장기적으로는 어떤 코인을 봐야 할지, 눌린다면 어떤 알트코인들을 잡아야 하고 어떤 코인들이 주목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까지 전부 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을 통해서 비트갱스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입니다. 체크가 필요한 이슈다 라고 작성을 드렸는데 현재 비트코인 시장에서 상승과 하락을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당연 비트코인 현물 ETF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사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이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2023년도 12월 7일에 올라온 내용이고 외신 블랙록 현물 ETF 신청 수정안에 비트코인을 증권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언급이 되었다. 결국 SEC 측에서 최근에 POW 관련된 채굴형 코인들을 제외하고 전부 다 알트코인들을 증권 코인이라고 언급했던 것처럼 비트코인도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한 언급입니다. 혹은 반대로 이런 기사들만 접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 임박, 게리 겐슬러 신청사랑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다. 지금의 이 두 가지 기사들 내용만 봤을 때는 정반대되는 내용이고 앞으로도 이미 기사로서 투심을 흔드는 구간에 돌입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거짓 찌라시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투심을 자극하는 내용들은 수도 없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기준을 하나 잡아드리고 싶은데 그 기준은 다름이 아닌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12월 7일 비트갱서 관전 공유방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브리핑 드렸던 내용이고 도미넌스 1번 기준에서 하락 다이버스가 보이기 때문에 도미넌스의 하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하단 추세 라인, 지금의 이 흰색 추세 라인에서 지지를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 현재 차트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마이너스 3.37%까지 하락이 나왔고 하단 추세 라인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0.8%의 추가적인 하락이 열려 있습니다. 보시는 비트갱서 관점 공유방은 오늘도 유튜브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관점, 시장 분석에 대해서 도움되는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과거 브리핑부터 읽어보시고 다음 브리핑 앞으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읽다가 제가 두 가지 기사 내용을 읽다가 갑자기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비트코인에 대한 지배력을 뜻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높다는 건 전체 시장 자금에서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들어오고 있는지 혹은 빠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3.48%, 전체 시장에서 10명이 투자를 하고 있다면 그 중에서 5명의 이상의 숫자는 알트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투자하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달러 차트로 비트코인은 22년도 11월달 이후부터 올라왔던 지금의 하단 추세를 한 번은 이탈했던 적은 있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추세를 하방으로 이탈했던 적이 없습니다. 비트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 추세를 유지해 준다면 비트코인은 추가적인 반등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미넌스의 추세를 이탈하고 내려온다면 비트의 조정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저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지속적인 상승의 이유를 비트코인 현물 ETF로 두고 있습니다. ETF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잘 반영되어 있는 차트가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라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사 내용에서 이 세력들의 의도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추세 하단을 깨고 내려온다면 비트코인 추세 하락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거고 이 추세를 깨고 내리는 조정이 이전의 비트코인 조정처럼 짧을 수도 있습니다. 짧다라는 기준은 상승 기간 대비 하락이 짧고 그 하락에 대한 이 조정 구간을 다시 돌파하는 기간이 빨리 나왔을 때 우리가 그 조정이 빨리 끝났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비트코인 도미넌스 추세가 무너진다면 이 추세를 다시 회복하기 전까지는 비트코인의 추세는 하락이라는 것과 추가적인 조정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하고 이 자리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추세를 깨지 않는 이상은 ETF와 관련된 거짓 기사가 나오더라도 비트는 조정 뒤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거다라는 기존 관점은 유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금요일이었던 12월 7일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눈여겨볼 만한 움직임은 이더리움 도미넌스입니다.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비트코인과 다르게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상단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코인입니다. 매물대의 관점에서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방금 전에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이 상단 추세 라인을 돌파하는 순간부터 이더리움의 본격적인 시세 분출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다시 하면 아직까지는 이더리움으로 크게 자금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전에 비트코인 추세가 돌파했던 자리, 지금의 이 자리에서 비트코인 현물 매수를 여러분들께 공유 드렸었고 최대로는 30%, 오늘의 조정 나왔던 구간
구간까지는 현재 25% 정도 수익 중입니다. 제가 최근 영상 브리핑에서도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ETF에 대한 호재도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계속해서 홀딩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구간에서 이더리움 도미너스가 아직 하단 추세를 만들지 않았고 상단 추세를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물대 관점에서 11월 9일에 나왔던 지금의 이 바닥 매물대 자리, 이번에 반등이 나왔던 자리도 12월 7일 이 매물대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이더리움이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었는데, 만약에 지금 도미너스가 이 바닥 라인을 뚫고 내려온다면 저는 우선적으로 이더리움 들고 있는 현물은 조금씩 분할 매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결국 도미너스를 보는 이유는 주가의 가격 상승은 거래량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큰 상승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 도미너스의 추세 전환을 기대해 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건 알트코인입니다. 알트코인도 오전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0% 이상씩 하락이 나왔었고, 지금 알트코인 하락분이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0%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바닥 대비 알트코인 역시도 플러스 3에서 플러스 5%까지 반등분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알트코인 기준은 여러분들께 잡아드렸었는데 2023년도 6월달에 거래량을 지킨다면 매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구를 상당히 좀 자극적으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렸던 것 같은데, 도지코인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고,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는 필히 제가 3일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도 거래량을 지키는 코인들에서는 상승분이 나와주고 있고, 아직 그 거래량을 깨지 않았다면 매도보다는 계속해서 들고 와도 그 상승분을 계속해서 유지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알트코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2023년도 6월달에 거래량을 지킨다면 그 다음으로는 이후의 거래량을 새로 터트리는 코인으로 나올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부터는 거래량이 터진 코인들 말고 앞으로 거래량이 터질 캔들을 찾자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내용을 한 번만 더 정리하면 2023년도 6월달 이후에 나왔던 캔들에서 양봉에서 거래량이 터졌다면 그 양봉의 저가부터 시가 자리까지가 강한 지지랑 저항이다. 그리고 2023년도 6월달 이후에 나왔던 캔들이 음봉이라면 그 음봉의 시가부터 고가 자리까지는 강한 지지와 저항 자리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코인들이 거래량을 한 번 더 터트리는 코인이 나올 거다. 자, 지금 구간에서 에이다 코인을 좀 예시를 들어드리면, 에이다 코인을 방금 말씀드렸던 공식에 대입하면은 2023년도 6월달 이후에서 거래량을 가장 많이 터트렸던 캔들이 지금의 이 캔들, 23년도 7월 13일에 나왔던 지금의 시가 자리에다 가로색 선을 긋고 거래량을 터트렸던 양봉은 강한 지지지만 이탈했을 때는 강한 저항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해당 자리를 돌파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다시 또 새로운 거래량을 터뜨릴 수 있는 코인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거래량이 나왔던 자리가 바로 그 다음 캔들입니다. 23년도 7월 14일에 나왔던 음봉은 제가 어디를 보라고 말씀드렸죠? 음봉은 시가부터 고가까지. 결국은 지금의 7월 14일에 나왔던 이 캔들의 고가 자리를 돌파봉 마감하면서 해당 자리를 딛고 반등이 나왔을 때 에이다는 추가적으로 반등이, 여기가 플러스 75%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업비트에서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상승한다고 말씀드렸죠?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터졌던 캔들의 이 시가 자리를 깨고 일본 캔들이 마감하는 캔들이 나온다면 우선적으로 지금에서 나왔던 이 양봉 거래량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거래량보다는 고점에서 나왔을 그 가능성을 첫 번째로 열어둬야 되고, 해당 자리 밑에서 마감되었을 때는 추가적으로 이 자리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신규 지배에 들어가야 되지, 이 구간을 이탈하고 내려왔는데 거래량 터졌으니까 이제부터 계속해서 갈 거야 라고 매수를 했다가는 우리가 이 조정 기간을 얼마나 가져줄지 혹은 어떤 폭으로 하락이 나올지는 예측할 수 없다.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은 거래량이기 때문에. 결국 그 말을 다시 하면, 제가 3일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을 보고 23년도 6월달 이후에 나왔던 그 거래량 캔들을 기준 잡고 매수에 들어가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그 캔들이 이후에 이 자리를 지켜주는 반등에서 거래량을 새로 터뜨렸다면 그 코인들은 23년도 6월달 이후에 나왔던 거래량이 가장 큰 거래량이 여기니까 기준을 여기로 새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다시 말해서 저의 매매 기준에서는 오늘 에이다가 일본 캔들 기준으로, 이때 나왔던 캔들의 시가 자리, 이 자리가 740원인데 일본 캔들이 740원 밑에서 마감한다면 에이다는 추가적인 반등보다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첫 번째로 열어둬야 됩니다. 반대로 아발란체처럼 23년도 6월달 이후에 있던 거래량 기준을 지키고 이후에 나왔던 상승에서 거래량을 크게 터뜨리지 않은 코인들이 있다면 이런 코인들은 지금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아발란체는 비팅에서 관종을 방에다가 추가로 언급되었던 내용이, 지금 비트가 빠지면서 아랫꼬리를 길게 달아주고 있는데 오늘 일본 캔들 기준에서 아랫꼬리를 길게 달아주는 게 중요하고, 제가 아랫꼬리를 길게 달아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아직까지 지금의 일본 캔들이 마감되려면은 현재 시간이 15시 38분이니까 다음 봉까지 마감되려면 여기서 8시간에서
17시간을 넘게 이 캔들을 보내야 되는데 거래량이라고 하는 게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이번에 비트가 새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거래량을 키운다면 이 거래량이 양봉 거래량이 아니라 음봉에서 더 높은 거래량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저번에 제가 영상에서 다뤄드렸을 때가 36,400원이고 아발란체가 지금 48,300원이니까 영상만 보고 대응하셔서도 대부분의 지금 수익권이실 텐데 아직까지는 아발란체가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거래량을 기준으로 잡고 가신다면은 계속해서 홀딩해도 괜찮다. 하지만 내 평단이 조금은 위에서 잡혀있다라고 하면은 오늘 나오는 캔들이 음봉으로 마감된다면 조금씩은 분할 익절로 가져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혹시라도 눌리면서 음봉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다면 이 자리를 기준으로 새로운 신규 진입 자리가 추가적으로 나올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규 진입에 있어서 지금 구간에서 조급할 필요는 없다. 사실상 아발란체도 저는 계속해서 눌림이 나와주더라도 추가적으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코인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관심있게 보고 있는 알트가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지금 구간에서 보고 있는 코인은 레이어 1 코인들을 좀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레이어 1 코인들을 주목해서 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률을 강하게 보였던 알트들이 대부분이 솔라나, 에이다, 아발란체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는 폴카다 전체적으로 레이어 1 코인들이 상승분을 크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택스 최근에 상승분을 보였던 스택스도 레이어 1 블록체인 솔루션으로 스마트 계약과 탈중화에 비트코인에서 가져올 수 있게 설계되어 있는 코인인데 오늘 다시 영상 처음으로 돌아가서 스택스로 예를 들면 단 양봉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이 거래량 캔들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이 자리를 단기적인 고점이 나왔다라는 걸 첫 번째로 의심을 해야 되고 지금의 이 장대 양봉 자리까지 이탈하고 내려온다면 조정이라는 기간을 거치게 될 겁니다. 조정의 기간을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다시 이 거래량이 터졌던 이 자리를 돌파하는 캔들이 나온다면 새로운 거래량을 다시 또 이 거래량을 넘는 캔들이 나와줄 거라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15.47K부터 올랐던 지금의 이 상승에서 1월달에는 앱토스가 주도하는 그 상승에서 솔라나 계열들이 상승을 보여줬었고 4월달에는 솔라코인이랑 자발트 계열들 7월달에는 SEC에서 POW 계열 코인들을 제외하고는 증권형 코인이라고 언급하면서 비트코인 캐시가 주도했던 POW 관련 코인들이 상승분을 보여줬었죠. 지금 구간은 바이낸스에서 알트코인 자발트들 선물 상장하는 걸 제외하고는 솔라나 계열이랑 아발란체 AVAX인가요? 아발란체 관련 코인들이 지금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제가 당시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관련 대장 코인들이 무너지면서 알트코인들의 조정이 시작됐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 대장 코인이 무너지면 다음 상승장에서 알트코인들을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때 7월달에서 현재 구간으로 넘어오면서 비트코인 캐시에서 솔라나 코인으로 넘어오는 이 과정을 좀 살펴보면은 과거에 비트코인 캐시가 무너지면서 솔라나로 넘어가는 과정을 봐야 되는데 비트코인 캐시가 자 이때죠. 비트코인이 6월 15일에 추가적인 반등이 플러스 28% 나오면서 7월 13일 비트코인 캐시가 추가적으로 227% 상승분을 보여줬었고 7월 13일에 일본 캔들 기준으로 검정색 시선 21선을 하방으로 이탈하면서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21% 하락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역시도 그 추세를 이탈하고 하락이 이어졌었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캐시가 넘어가면서 솔라나 7월 13일의 움직임을 봤을 때 자 솔라나가 7월 13일이면 여긴데 자 이 구간 여기서 거래량을 키우면서 플러스 44%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무너졌는데 반대로 솔라나는 추가적인 반등분을 보여준 겁니다. 자 다시 솔라나로 돌아오면 솔라나를 제가 방금 전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공식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2023년도 6월달 이후에 나왔던 그 거래량을 돌파하는 자리를 봤을 때 자 이 캔들이 어디죠? 자 여기가 6월 30일 자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왔던 캔들은 강한 지지랑 저항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 자리를 깨지 않았고 추가적인 눌림이 나왔던 자리에서도 깨지 않고 반등이 나오면서 자 이때 터뜨렸던 이 거래량을 키웠을 때 자 가장 많이 나온 거래량이 자 그 다음 거래량이 7월 14일 자 이 거래량을 저항받고 다시 저항받고 여기를 돌파봉 마감하면서 스택스가 자 추가적인 반등이 자 최대로는 215%까지 반등분이 나왔습니다. 잘못 말씀드렸는데 솔라나 코인 스택스 말고 자 솔라나 코인이 결국은 이 거래량을 터트리는 이 자리를 돌파하는 자리부터 추가적인 반등이 200% 넘게 나왔었고 자 그럼 스택스 코인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자 이런 코인들이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나와줬는데 이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올 수 있다. 우리가 이 조정 기간 그리고 조정의 폭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솔라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하락폭 자 이때 나왔던 하락이 얼마였냐면 고점부터 저점까지 마이너스 40%였습니다. 그리고 조정 기간을 며칠을 줬냐면 자 97일이라는 조정 기간을 줬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스택스도 그 조정 폭을 얼마나 줄지 조정 기간을 얼마나 줄지는 몰라도 이 거래량을 터트리는 캔들이 있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의 영역이고 눌림이 나온다면 이 자리를 기준으로 다시 돌파하는 자리에서 거래량을 새로 터트리는 더 큰 거래량을 키우는 코인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코인이 레이어 1 관련 코인들 이제서야만 거래량을 터트리는 코인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좋게 보고 있는 거고 지금 구간에서
계속해서 비트 하락이 나오고 알트도 조정이 나온다면 어떤 코인이 오를지, 어떤 알트가 무조건 오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장은 무조건 디파이다, NFT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다만 지금 추세가 좋다면 지금 제 기준에서는 그 거래량을 터트린 코인들이 있고 그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자리, 신규 진입 자리가 이미 나왔다라고 하면 그 코인들은 지금에서는 레이어 1 코인들이 유력하다. 오늘 영상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전달드리고, 오늘 영상도 추가적으로 댓글 주시면 그 댓글에 답변 다는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